안녕하세요. 아동복지 상담을 25강 동안 함께 공부하고 배워갈 문수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아동복지 상담을 배우는 시간이 지금 선생님들께 귀하고 뜻깊은 시간으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우리 선생님들 또한 최선을 다해 배움에 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 상담 1강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25강 동안 어떠한 내용과 어떠한 흐름으로 배워갈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5강 중에는 크게 4가지의 영역으로 나눠 진행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아동에 대한 이해, 그리고 아동복지에 대한 이해, 아동과 아동복지를 이해하셨다면 아동복지에서의 실천적 영역과 그 안에서 만나게 되는 기술, 방법들에 대해서 배워보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상담이나 실천 상담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상담 기술, 그리고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동복지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아동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복지와 복지의 흐름, 실천, 상담적 기술을 이해한다면 이 모든 강의 끝난 이후에 아동복지 상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하여 선생님들께서 모두 공부를 마치신 후 충분히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드는데요. 지금부터 아동복지 상담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아동에 대한 정의와 특성입니다. 아동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지금 태어난 아이들, 출생, 아직 어린, 병아리 같은 단어들이 생각나시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한 번씩은 경험이 되는 출산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부모님 뱃속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성장하는 그 과정들을 이해해 볼 수 있고요. 그 기초적인 아동이 어떠한 정의를 가지고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에 대한 정의는 크게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딱 이게 아동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그래서 각 개념과 어떤 영역에서 아동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지를 각각 하나하나 경험해 보시고 그것을 통합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올바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아동하면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마다 각기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요. 용어부터 정리해보면 어린이, 유아, 청소년 같은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아동에 대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청소년이니까 아동이 아닌 거 아닌가? 유아니까 아동이 아닌 게 아닌가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동 안에 포함되어 있다. 라는 기본적인 것들을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동은 생물학적, 심리적, 신체적 발달에 따라서도 그 개념 정리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그중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각 영역별로 배워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동의 개념을 발달 심리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육체적인 발달, 인지적인 발달, 사회적, 도덕적인 발달들을 포함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발달 심리이기 때문에 신체적인 발달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신체만 발달을 하고 인지적인 능력이나 사회적인 능력이 발달되지 않는다면 그 아동은 올바른 발달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들고 하나의 영역에서만도 낮은 발달을 하거나 적절하게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부족함이 분명히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르게 발달할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이 필요한 거고 가정에서의 보육과 케어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아동은 5세부터 12세의 연령으로 그리고 그거보다 더 앞부터 연령을 더 전체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또 다른 관점에서는 아동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육학적 관점입니다. 교육학적 관점에서는 그 제목과 같이 교육의 대상을 아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기초적인 건 어린이집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까지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교육이 아동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고요. 가장 기초적인 내용으로는 초등교육이 그 중심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률적 관점에서 TV나 뉴스를 보시면 아동에 대한 호칭이 정말 다양하게 나오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성격에 따라 연령이 다소 아동, 영유아, 유아, 청소년, 연소자, 어린이 다양하게 불러지는데요. 그게 다양하지만 전체적인 큰 맥락은 아동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시고 경험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아동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워보셨고요. 그렇다면 우리 아동에 대한 특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아동을 이해하시는데 어떤 특성을 어떻게 만나야지만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의 특성은 아동의 본성이나 욕구, 그리고 적응 양식에 따라서 각자의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가장 큰 개념 5가지를 중심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존. 의존하니까 딱 느껴지시는 단어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성숙. 그리고 세 번째, 욕구. 네 번째, 민감성. 다섯 번째, 적응. 이렇게 5가지의 키워드를 각각 어떤 내용으로 담고 있는지의 세부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존. 의존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나요? 지켜줘야 되겠다, 보육해줘야겠다, 안아줘야겠다, 책임감,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나실 텐데요. 우리 아동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시기에 가장 부모님이나 그 아동 주변에 있는 가족, 지인들, 사회에게 의존하는 그런 역할들이 많은데요. 아동들이 가장 많이 의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동들은 의존을 어떠한 동물들보다 가장 오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을 봤을 때 일어날 수 있다, 걸을 수 있다, 사냥할 수 있다. 여기서의 의존은 끝인데요. 우리 아이들은 성장할 때까지 자기 스스로가 자기 기반을 잡을 때까지를 의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의존이 엄청 큰 개념으로 만나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의존 안에는 보육해주고 케어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해주고 너 정말 잘 크고 있구나, 정말 예쁘구나 라는 지지나 칭찬, 관심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관심과 감정 표현들이 아이의 발달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들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아동은 안전하고 싶은 욕구, 누구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욕구들이 되게 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런 내용들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거나 그리고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없는 아동 같은 경우는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무서움을 느끼거나 공포를 느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의존이 아동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숙입니다. 성숙했더니 어떤 것들이 생각나세요? 신체적인 발달, 사춘기, 그리고 나의 호르몬적인 것, 에너지적인 것들이 생각이 날 수 있는데요. 성숙 또한 아동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경험이나 훈련에 상관없이 인간이 내면적으로 갖고 있는, 유전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성장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숙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또 미성숙해지거나 성숙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것들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숙하는 데 되게 많은 방해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그 아동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성숙 단계에 대해서 파악한 후에 그에 필요한 에너지와 물질적 자원, 사랑, 공감, 지지와 같은 감정들을 충분히 만나주시는 게 가장 성숙하는데 올바르게 성숙하고 어른스러워질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은 주변의 격려와 지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숙에서도 주변의 관심이 이 아이를 성숙하게 만드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서비스, 욕구, 복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언어적인 그리고 표정, 감정들로도 성숙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욕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욕구에는 기본적으로 생리적인 욕구와 인격적인 욕구로 나눠져서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생리적인 욕구는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느끼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몸으로 체험하는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배고프다, 배가 아프다, 속상하다, 외롭다, 무섭다, 이 걱정으로부터 회피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등 그 삶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감각적인 부분들이 다 이곳에 포함되어 있고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만나지지 않거나 아이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조금 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어떠한 물체에 대한 공포를 경험했을 때 그 물체를 치워줄 수 있는 어른이나 그 물체로부터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주변의 도움들이 없다면 그 아이는 성장하는 과정 중에 그 물체는 나를 공격하는 물체, 나를 위협할 수 있는 물체, 나에게 공포감을 줄 수 있는 물체로밖에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데까지는 아주 큰 힘들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적절하게 아이에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리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채워줘야지만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그것들이 충분히 만나지지 않았을 때 아이들이 신체적으로도 문제를 경험하지만 심리적으로도 다른 아이들과 나를 비교해서 매우 상처를 받는 등 힘듦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적절히 아이가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하면서 거기서 아이가 체험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 틀린 부분들은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것들의 역할이 부모 그리고 우리와 같은 상담사, 복지사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격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욕구에는 정신적, 심리적, 안정적, 인간적 이런 부분들이 담아져 있는데요. 이 중에 하나라도 되지 않았을 때는 아이가 인격적으로 자기가 무시당했다거나 인격적으로 올바리 성장하지 못하고 새로운 인격체를 만들거나 조금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사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인간적 모두의 관점에서 우리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나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심리적인 특징에서는 그 아이 또래에 아이가 경험할 수 있는 이 아이가 지금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지?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이 아이가 왜 지금은 슬픈지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만나주셔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너는 지금 이래서 슬프구나. 너는 이래서 슬픈 거야가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을 따라가 보고 그 마음속 안에 아이가 진짜로 경험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만나주시는 것들이 가장 아동의 인격에 대한 부분들을 성장시키고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들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복지사들이나 상담사들은 전문적인 지식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동의 마음을 탐색할 수 있고 관찰할 수 있고 따뜻하게 보듬어 줄 수 있는 감각적인 부분들도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욕구는 모든 아동들이 가정과 사회 그리고 또래 집단이나 그리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만나는 것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서의 관심이 끊임없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욕구가 아닌 아이들이 경험하면서 새롭게 만나지는 욕구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성장하면서 경험했던 그런 욕구들이나 감정들을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고 아이가 경험할 수 있도록 경험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민감성이 있습니다. 민감하다. 우리 아이들 보면 왜 이렇게 떼를 쓰고 민감하고 예민하지?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아동기에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감정이 예민하고 그것을 강렬하게 표현하는 시기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문제가 있다, 잘못이 있다가 아니라 그 아이의 시기에 그럴 수 있구나라는 개념들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상담 현장이나 복지관에 가장 많이 오는 케이스가 우리 아이가 너무 예민하고 우리 아이가 너무 산만합니다. 얘는 ADHD일까요? 라고 오시는 분들이 정말 종종 많이 오십니다. 근데 대부분 검사나 이 아이를 면접했을 때 그 아이의 발달 시기에 나타나는 특징이지 그 아이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대부분 되게 낮은 확률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만큼 아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게 됐을 때는 아이를 다른 방향으로 낙인이 찍을 수도 있고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동은 또 하나 못하는 것이 있지요. 참아라, 기다려라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참고 앉아있어, 화내지 마, 기다려라는 접근 방식보다는 너는 왜 이런 것들을 느꼈니? 왜 화가 났니?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속상하지? 라는 개념들을 타고 들어가서 아이의 민감한 부분들을 만나주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불충분했을 때는 어떤 것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아동들이 좌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이랬을 때 어른들의 반응이나 잘못된 피드백을 통해서 불안, 그리고 어른들에 대한 불신, 그리고 자신의 세계관을 왜곡시키거나 자기만의 틀에 갇혀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들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심하게는 이런 민감성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아이들이 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더 아기 같으면 내 얘기를 들어줄까? 더 울어볼까? 다시 우유병을 먹어볼까? 라는 식의 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적절하게 민감한 부분들을 만나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아동은 타인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 그리고 나를 좋아하느냐, 나를 싫어하느냐에 대한 반응을 굉장히 감각적으로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동을 만났을 때는 그 아동을 그대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만나시는 게 가장 중요할 수 있다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는 표를 내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동들은 몸 하나하나의 세포로 그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사춘기 때는 어느 지역에 살든 어디에 있는 아동이든 다 예민한 거 아시죠? 근데 그 아이 보고 넌 정말 이상해, 성격이 왜 그러니가 아니라 그 시기에 너가 왜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만나주시면 그 아이 또한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적응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동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새로운 직장에 가거나 새로운 여행지에 갔을 때 금방 그것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적응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우리 아동 같은 경우는 그런 힘이 약하기 때문에 주변에서의 지지와 주변에서의 관심, 그리고 여기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교육과 학습을 해주는 것이 저희의 몫이고 이 아이는 그걸 통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경험하는 것이 아이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이가 생활하는 어린이집, 학교, 또래 집단에서 점점 영역이 커져가면서 적응하는 기법들을 배워나간다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점차 또래 집단이나 학교에서 아이들이 잘 적응해 나가야 하는데 가정에서부터 그런 적응 능력이 떨어지거나 잘 안 됐을 때는 학교에서도 친구 간의 관계,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부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의 적응, 그리고 조금 낯선 환경에서의 적응이라는 부분들을 계속 연습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집단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보호받고 양육받고 그리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들. 내 새끼 안전하게 키워야지 해서 나의 울타리 안에서만 키우게 될 경우에는 이 울타리에서 한 발자국을 벗어나기까지 지금의 시간의 몇 배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알고 아이가 조금 넓은 세상에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만나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동의 특성과 정의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지금은 5가지를 특성을 봤다면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일반적인 특성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개념 정리하며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들은 일반적으로 성인에 비해서 말이나 신체가 미숙하다라는 것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얘 왜 이렇게 말을 못해? 뭐 이렇게 달리기도 못해? 저것도 못 가져와가 아니라 성인과 다르게 아직 미숙한 단계이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그렇게 독립적인 아동을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아동이 전 생애에 거쳐서 성숙하고 성장하고 발달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시기도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없다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동물들보다 가장 오랜 시간 의존과 보호를 받고자 하는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왜 아직까지 이러는 거야? 라고 해서 일부러 띄워놓으시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발달에 맞게 의존하는 것과 보호하는 방법들을 만나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생리적인 욕구와 인격적인 욕구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개도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신체적인 발달과 이 아이가 감각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정신적인 발달, 이 두 부분에 초점을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민감하다. 그리고 가정으로부터 점점 사회로 적응해 나가는 인격체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인간이기 때문에 사회 환경에서부터 적응해서 만나고 소통하는 것이 이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알고 만나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동에 대한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 만나보셨는데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보셨나요? 그래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고 다양한 특성이 있지만 거기서 하나로 이렇게 만나지는 집합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아동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강 듣는 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